자, 이어서 합시다. 책은 50페이지입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나왔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됐고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토지는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토지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서 토지는 별도로 공부할 겁니다. 무엇을 토지라 하는가, 무엇을 토지라 하는가 그 부분을 할 것이고, 여기서는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정착물, 동그라미 2번이 정착물입니다. 지금부터 정착물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는 안 돼요. 전부는 안 되고, 정착물을 공부를 전부 다 하려면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하고 가면 우리 시험에 맞출 수 있다, 그 정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또한 전부 다 안 하고 3월달이나 4월달까지 되면 그러면 정착물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착물을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거든.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제가 정착물 말 안 했죠. 그래 이제 정착물 할 거란 말이에요. 정착물은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는 겁니다. 지문도 잘 나오고 또한 단독 문제로도 4번인가 출제했습니다. 자, 정착물. 정착물의 의미는 뭔가 붙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붙어있다. 자, 개념부터 해야 되지. 우리 부동산학 개론은 무슨 말이 나오면 개념만 알아도 6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정착물 첫 번째요. 이 정착물에 대해서 부동산학의 학자들이 약간 견해를 달리해요. 그런데 결론은 똑같은데, 정착물은 원래는 동산이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얘가 동산이었어요. 그런데요, 얘가 토지나 건물에 붙어 있대요.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래요. 항구적. 항구적은 다른 말로 고정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붙어서 부착되어 부동산화 돼버린 거, 그것을 정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정착물은 원래는 이게 동산이었지만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부동산화 돼버린 것을 정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는데, 그런데 이 건물에 형광등도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모니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창문에 저기 블라인드도 있고, 그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정착물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형광등, 그 다음에 여기 뭐 모니터 시설, 그 다음에 블라인드, 원래는 뭐였습니까? 동산이었잖아요. 동산이었는데 얘들이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서 건물의 일부, 토지의 일부가 돼버린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착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항구적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요, 어떤 게 달라붙어 있는데 항구적의 반대가 임시적이야. 임시적. 이게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정착물이 아닙니다. 달라붙어 있는데 임시적으로 달라붙어 있으면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뭔가 있냐면 가식 중인 수목이 있어요. 가식 중인 수목에서 가식은 임시 가짜입니다. 가짜로가 아니라 임시 가짜. 가식 중인 수목. A 토지에서 B 토지로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그걸 가식 중인 수목. 얘는 항구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수목이라고 나와. 나무라고 나와요. 아무 말 없이 나무라고 나오면 얘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정착물. 근데 가식 중인 수목이라고 나오면 임시적이다.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묘목. 묘목은 어린 나무죠. 우리 봄 되면 묘목 팔잖아요. 묘목은 팔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 놓은 겁니다. 정착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판잣집. 판잣집도 역시 임시적입니다. 그 다음에요, 신문갑판대. 신문갑판대. 이런 것들은 움직이잖아요. 그 정착물이 아닙니다. 뭐 공중전화 부스 이런 것들은 항구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구분합니다. 정착물의 구분입니다. 구분. 그럼 토지에 달라붙어 있으면 토지 정착물이고 건물에 달라붙어 있으면 건물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정착물의 구분은 토지 정착물입니다. 토지 정착물을 구분합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의 구분이 나오면 이것만 여러분이 알면 토지 정착물은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제 고향이
제가 태어난 곳이 1333번지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1333번지 1333번지 이 토지에서 우리 부동산학 결혼해서 한 5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1333번지에서. 그러면 1333번지를 가면 이 토지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돌담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지금. 실제 돌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도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돌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수도꼭지 약 30년 됐습니다. 이 수도꼭지가 만든 지. 그 다음에 이 살구나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1333번이라는 토지에 지금 몇 가지가 달라붙어 있습니까? 4가지. 이 4가지가 다 정착물입니다. 다 항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여름에, 아니 봄에 뭐 매실나무를 심겨서 뭐 매실나무를 지금 사다가 임시로 심어놨습니다. 이거는 가식적인 수목이죠. 그럼 얘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착물이 지금 몇 개입니까? 4개. 그 4개를 구분해 보겠다는 소리예요. 토지 정착물이 지금 4개가 있는데 구분해 보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가식적인 수목은 처음부터 정착물이 아니죠.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분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 구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구분하는데요. 2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는 독립정착물이란 말이 있어요. 독립정착물. 그럼 독립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라는 소리예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 있고, 또 하나는 종속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종속정착물의 의미, 토지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그럼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는 소리는 토지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설명하고 질문하면 절반 이상이 틀려요. 오해사십시오. 그러면 절반 이상이 틀리다고. 독립정착물이든 종속정착물이든 다 정착물이다. 정착물. 그러면 여기 지금 4개의 정착물이 있는데, 근데 차이점은 색깔이 3개는 토지하고 똑같은 색깔이고 하나는 토지하고 다른 색깔이야. 그게 지금 구분이라고. 그럼 느낌상 여러분들은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독립정착물이겠습니까? 종속정착물이다. 독립정착물이라는 소리예요. 의미, 이 건물은 토지 정착물인데 그런데 토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토지하고 독립됐다는 소리예요. 종속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라는 소리야. 토지에 종속돼 있다는 소리예요. 토지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지.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나요? 지금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우리 시험에 3번이나 출제.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얘는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 자, 그러면 저기 건물이거든요. 저 집이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은 토지 정착물이다 아니다? 건물은 토지 정착물이다 아니다? 맞다. 토지 정착물이란 말이에요. 토지 정착물. 근데 건물이라고 나오지 않고 주택이라고 나왔다고 했죠? 주택, 상가, 점포, 공장,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건물이고 얘들은 토지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판잣집은 역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판잣집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판잣집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 정착물이 아예 아니니까. 되셨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20개 집단은 나무가 여러 개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 법률 이름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야. 그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하면 이거를 등기된 임목이라고 그래. 등기된 임목. 자, 여기 건물하고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과 등기된 임목은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독립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명인 방법이라 하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누구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렇게 써놔요. 누구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명인 방법을 갖췄다고 그래. 이 명인 방법은 누구 것이라고 알리는 거야. 그걸 공시하는 거라고. 공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해요. 근데 관습법적으로 명인 방법이 등기 수단이었어. 그동안 우리나라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이건 누구 것이라고 표시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요. 그것은 누구 것이라고 알리는 거죠. 그것을 명인 방법이라고 그래. 이 명인 방법은 누구 것이라고 알리는 거야. 이게 또 공시 수단이야. 공시 수단. 그럼 이런 거지. 건물 등기합니까? 등기하지.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은 등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도 명인 방법에는 공시 수단을 갖췄습니다. 그럼 얘들은 왜 이렇게 등기합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다뤄지기 때문에. 토지하고는 별개로 다뤄지기 때문에 토지도 등기하고 얘들도 등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다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 수단이 필요하다. O일까 X일까? O.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2번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하고 별개로 다뤄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들은 등기수단이 필요할까? 등기수단, 공시수단이라고 합시다. 공시수단이 필요합니다.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들은 별도로, 토지하고 별도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 예. 별도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예. 그는 저당권의 객체, 토지하고 별도니까 그는 객체가 될 수 있고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렇게 했는데요. 독립정착물이니 종속정착물이니 이런 말을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책에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니까 제가 썼는데 독립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고 종속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일부분으로 보겠다는 소리야. 얘는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 일부분이야. 토지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자주 틀려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 종속정착물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종속정착물이야. 아무 말 없이 수목이라고 나와. 수목, 나무란 소리야. 나무. 수목, 나무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경작을 요하지 않는 자연식생 그래요. 단연생 식물. 뭐 자연식생에도 상관없는데 단연생 여러 해 산다는 소리야. 단연생 식물. 그러면 경작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거름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식물들.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 이렇게 거예요. 그러다가 자연식생 그래요. 그 다음에 돌담. 돌담이 울타리거든. 울타리. 그 다음에 제방, 도로 포장, 육교, 뭐 교량, 국어. 국어가 아주 적은 고랑. 이런 것들이 국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토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얘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제가 미치는 겁니다. 미친다. 예? 그러면 얘들은 별도의 공시수단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공시수단 필요치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나무라고 나오면 정착물이 아니다. 나무라고 나오면 정착물이 아니다. 헷갈린다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틀린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무라고 나왔습니다.
나무라고 나오면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다. 나무 정착물이잖아요. 근데 그 성격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이다. 토지의 일부분이 되는 정착물이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 됐죠? 그래요? 자, 이거 봅시다. 이게 여기 그냥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등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다. 그런데 성격이 토지의 일부분이 되는 정착물이다. 그러면 이 나무는 정착물인데 1333번지라는 토지의 일부분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여기야. 그러면 1333번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소리예요. 미친다. 그러면 이 나무는 1333번지가 팔려버리면 그러면 토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누구에게? 매수자에게. 되셨죠?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정착물인데 성격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1333번지가 팔리면 수도꼭지도 같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돌담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입니다. 성격은 토지의 일부분인 토지의 구성 부분인 종속 정착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333번지하고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해야지. 1333번지가 팔리면 같이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1333번지를 팔면서 돌담 떼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셨죠?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4개는 모두 다 정착물인데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공시수단이 필요 없고 토지의 일부분이 되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정착물이고 노랗게 되어 있는 건물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된 임목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 되셨습니까? 그러네. 그러면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토지의 구성 부분이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5대 X다. 5. 되셨나요? 작년에 국어가 나왔죠. 국어. 작년 시험에 이 국어가 나왔다고. 이게 답이었다고. 예. 자, 그러면 작년 시험 봅시다. 51페이지. 대표 예제. 찾으셨습니까? 다음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토지하고 독립된 게 이거거든. 독립정착물이거든. 그럼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닌 게 그 밑에라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말 됐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그게 등기된 임목이야.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다음에 5번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얘도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로 보거든요. 근데 3번 국어는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에이, 정착물이라니까.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이란 말이야. 목 아프게 설명하니까 엄한 소리가 아프게. 헷갈리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합시다. 그냥 나무라고 나왔습니다. 나무라고 나오면 정착물이다 아니다? 정착물이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왔습니다. 정착물이다. 등기된 나무라고 나왔습니다. 정착물. 등기된 나무.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들. 수목의 집단이니까. 맞죠? 그냥 나무. 앞에 무슨 말이 나오든 나무로 나오면 그러면 거의 다 정착물이야. 다만 가식 중인 수목, 가식 중인 나무 이렇게 나오면 항구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고. 되셨죠? 수목으로 나오든 등기된 임목으로 나오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으로 나오든 모두 다 뭐다? 정착물이다. 근데 그 성격이 다르다. 등기된 임목하고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무라고 나와버리면 그것은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이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게 우리 책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농산물은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농산물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 밑에요. 51페이지 예제 믿고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자, 판잣집, 가식, 수목, 기계, 공중전화 박스. 공중전화 박스가 공중전화 부스라고 그래요. 부스. 뭐 비닐하우스, 경작, 수확물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네.
여기는 지금 토지 정착물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기 정착물은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고정적으로 붙였던 거야.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거 보자고.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거. 그것을 건물 정착물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정착물 말은 잘 쓰지 않고 건축 설비라고 그래.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건축 설비거든요.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라든지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건축 설비라고 한다고. 건축 설비. 자, 그런 것들을 부동산학에서는 건물 정착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건물 정착물보다는 건축 설비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건물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자, 건물 정착물을 이제 구분할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게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데 이게 건물의 정착물인가 아닌가 지금부터 따져보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구분 실익이 있다. 정착물의 구분 실익. 구분해서 뭐 할 거냐 말이지. 근데 구분 실익은 어떤 게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데 그게 정착물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애는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건물이 되는 거고 그애는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건물에 형광등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형광등이 달라붙었는데 그 형광등이 정착물이 되면 그 형광등이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고 건물이란 소리예요. 원래 이 형광등이 전파사이가 있으면 그러면 건물의 일부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죠. 그런데 건물에 달라붙어 있다 이 소리예요. 달라붙어 있는데 그게 정착물로 취급되면 건물이 일부분이 되고 그러면 건물이 매매됩니다. 부동산이 매매되는 거라고. 이게 매매되면 형광등을 파는 사람이 건물 파는 사람이 뛰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건물의 일부니까 현광등과 같이 판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 그러면 건물이 매매되면 얘는 매수인에게 이전돼야 돼. 얘에게 이전된다. 선생님 뭐가 이전되는데 건물이 이전된다 이 말이 아니고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것도 이전된다 이 소리예요. 이 형광등이 정착물이 돼버리면 건물의 일부분이고 그러면 건물이 매매되면 형광등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형광등이 만약에 정착물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분, 부동산의 일부분이 아닐 것이고 건물 매매할 때는 건물을 팔았지 그걸 팔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것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구의 소유다? 매도인이 가져간다는 매도인 소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게 건물에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정착물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구분 기준이 나와. 구분 기준. 얘는 건축 설비의 구분 기준이에요. 건축 설비. 설비의 구분 기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다. 그런데 이게 정착물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중개업자인데 건물을 중개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착물로 취급되면 매수인에게 넘어가야 될 것이고 정착물이 아니면 매수인에 이전되지 않고 매도인이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거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 기준인데 구분 기준의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당사자의 약정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당사자의 약정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형광등이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데 당사자끼리 이 형광등은 정착물로 합시다. 그럼 정착물이고 정착물로 하지 맙시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어떤 아파트 욕조가요. 금으로 만들어졌어. 아파트 욕조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정착물로 할 것인가 아닌가 구별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내가 이거 돈을 얼마 들어갔는데 정착물로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정착물로 합시다. 했어요. 했으면 그럼 파는 사람이 금값 주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의 약정이 가장 우선시 되고 만약에 당사자의 약정이 없다.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구분 기준으로 가는 거야. 구분 기준으로 구분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구분 기준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는요. 부착 방법입니다. 부착 방법. 부착 방법은 건물에 어떤 게 달라붙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달라붙어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항구적으로 달라붙어 있어야만이 정착물이야. 항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달라붙어 있단 말을 딱 한자로 표현하면 한자로. 딱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항구적인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다. 항구적이잖아요.
그러면 가식적인 수목은 흔들어 보면 흔들리잖아. 이거 딱 달라붙은 게 아니라고. 그렇죠? 껌으로 달라붙어 있어. 껌으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착물이 아닌 거죠. 그 말이 이게 실제로 그래요. 그럼 붙작 방법은 어떤 식으로 달라붙어 있습니까?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봐서는 어떻게 달라붙어 있는가 알 수 없어요. 떼어내봐야 돼. 떼어내봐야만이 딱 달라붙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붙작 방법에서 뭐가 나오냐면 분리 제거하는 거야. 달라붙어 있는 것을 분리 제거해보자는 소리예요. 분리 제거해봤더니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물리적 손상을 가져와요. 물리적 손상을 가졌다. 건물에 물리적 손상을 가졌어요. 이렇게 아무리 제가 해봐야 이러면 이해가 안 돼.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가 정착물인가 아닌가를 봐요. 근데 첫 번째 붙작 방법을 보는 거야. 다시 제가 설명을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가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봅시다.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뭐예요? 당사자의 약정. 그러니까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그 정착물 합시다? 그럼 정착물 되는 거고, 정착물 하지 맙시다? 그럼 정착물 안 되는 거야. 근데 약정이 없어, 지금. 약정이 없으면 구분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붙작 방법 보는 거야. 붙작 방법은 분리 제거해본 거야.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떼내봐요. 떼내보면, 그러면 화장실에 홈이 파요. 화장실 벽에 홈이 파요. 그게 물리적 손상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수도꼭지를 분리 제거하면 일반적으로 물리적 손상이 있죠. 이렇게 되면 그 애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건 정착물일까 아닐까? 정착물이야. 따라서 물리적 손상을 가져오면 무조건 정착물이야. 분리 제거했는데 물리적 손상을 가졌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된다? 정착물이 되는 거야. 또는 둘 중 하나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소리야. 자, 이럴 수 있어요. 분리 제거했는데 물리적 손상은 전혀 없어요. 손상은 없다. 그런데 그것 없으니 건물의 기능과 건물의 효용의 감소를 가져와. 감소를 이렇게 가져와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분리 제거할 때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지만 기능 효용 감소를 가졌다는 소리는 그 물건은 건물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정착물일까 아닐까? 정착물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무조건 정착물로 보는 겁니다. 정말. 자, 물리적 손상을 가져오는 게 대표적인 게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 그러면 물리적 손상을 없이 분리 제거할 수 있지만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오는 거 봅시다. 여기 있는 형광등 봐봐요. 형광등 이거 빼내는데 건물에 금이 갑니까? 홈이 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분리 제거하는데 건물에 물리적 손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광등이 없으면 야간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럼 형광등 있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지. 그럼 형광등 뭐가 된다? 정착물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또는 기능 효용 감소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 정착물이 된다. 그러면 형광등은 물리적 손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오는 거죠. 그럼 형광등은 뭐가 돼요? 정착물. 수도꼭지는 뭐가 되고? 여기고. 그러면 수도꼭지하고 형광등은 정착물이 됐답니다. 정착물이 되면 위에 속하는 거야. 건물의 일부가 되는 거야. 건물 팔 때 같이 넘어가야지. 건물 팔면서 수도꼭지 빼오고 형광등 빼오고 그럼 몰지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배웠지만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을 안 배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거야. 맞잖아요. 이사 갈 때 수도꼭지 빼가는 사람 없잖아요. 형광등 빼가는 사람도 없고 형광등 빼가면 싸워. 부부간에. 아저씨가 형광등 빼왔다. 그러면 아줌마가 쫀쫀하게 하면서 싸운다고. 자, 근데 이번에는 분리 제거했습니다. 근데 물리적 손상이 없대요. 그리고 나오면 두 가지 요건 다 충족해야 돼. 그리고 그거 없다 하더라도 기능, 효용 감소가 없더래요. 그러면 이 말이 그러면은 쉽게 분리 제거할 수 있고 없다 하더라도 건물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효용 감소가 없다. 얘는 건물에 있으나 마나하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그러면 정착물일까 아닐까? 정착물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정착물이 아니면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 별개의 동산으로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번에 속한 것 지금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거울 있죠? 거울 분리 제거할 때 건물의 외벽에 금이 갑니까? 안 가죠. 거울이 없다고 해서 건물의 효용 기능이 감소합니까? 그거 아니죠. 달력 봅니다. 달력 분리 제거하는데 물리적 손상 없습니다. 그래요? 건물의 기능 효용 감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달력도 있네. 그 다음에 액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건물로부터 분리 제거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손상도 없고 기능 효용 감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요건을 갖추면 그게 뭐가 돼요? 정착물. 두 개 다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동산. 동산. 되셨나요?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또는 기능 효용 감소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정착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런데 동산은 두 개다. 물리적 손상도 없고 그리고 기능 효용 감소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동산. 그러면 앞에 물리적 손상이 있다. 이 말 나오면 뒤에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이 뭐가 되고? 정착물이 되는 거야. 그런데요. 물리적 손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물리적 손상이 없다. 그러면 정착물일지 동산일지 몰라야지. 물리적 손상이 없는데 기능 효용 감소가 있다. 그러면 정착물. 기능 효용 감소가 없다. 그럼 뭘로? 동산으로. 그러면 여러분 느낌상 물리적 손상이 있다가 시험에 잘 나오겠습니까? 물리적 손상이 없다가. 없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모두 다 정착물로 취급한다. X가 된다고.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모두 다 정착물로 취급하는 게 아니지.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정착물이 될지 동산이 될지 아직 몰라요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물리적 손상이 있으면 모두 다 정착물로 취급한다. 물리적 손상이 있으면 모두 다 정착물로 취급한다. O.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모두 다 정착물이다. X.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정착물이 될 수도 있다. O.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정착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동산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맞나요? 오지. 물리적 손상이 없으면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 더 이상 못해. 자, 됐습니다. 51페이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9번 기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입니다. 성격. 이 물건은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물건의 성격이 처음부터 건물의 특정 위치, 특정 용도에 맞게 고안돼서 부착되었답니다. 부착.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얘는 정착물일까 아닐까? 정착물. 저기 창문 봐요. 창문. 창문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창문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저 창문은 이 건물에 맞게끔 고안돼서 부착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고? 정착물. 교회에 가면 그러면 교회용 책걸상이 있어요. 교회용 책걸상은 그러면 의자가 있고 그 뒤에 성경책을 놓을 수 있는 조그만 이렇게 책상을 만들어 놨어요. 맞죠? 그러면 그 교회용 책걸상은 교회에 맞게끔 고안돼서 부착됐답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고? 정착물이 되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물건의 성격이 특정 위치, 특정 장소에 맞게끔 고안돼서 부착됐다면 당연히 거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정착물. 자, 이렇게 봐요. 이 건물 자체가 학원용 건물이래요. 이 건물 자체가 학원용 건물이야. 그러면 칠판을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칠판을 벽에다 집어넣어버린다고. 이해됩니까? 학원 전용 건물의 칠판은 이렇게 안 있어요. 이거는 갖다 붙인 거잖아요. 갖다 붙인 거고 벽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둥근 형태로 만들어요. 이렇게 약간 둥근 형태로 만들어져요. 학원 전용 건물의 칠판은. 그러면 그게 학원 전용 건물이고 칠판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정착물이 되는 거죠. 정착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요즘은 아파트 붙박이 장롱이 있죠. 붙박이 장롱도 거기에 맞게끔 고안돼서 부착됐어요. 그럼 붙박이 장롱은 뭐가 돼요? 정착물. 그러니까 이사 갈 때 붙박이 장롱 떼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착물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또 정착물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혼 결혼식 때 사진을 이거 정착물이라고 하면 놓고 가버리면 안 돼요. 예? 아, 신혼 때 사진에 액자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정착물에서 놓고 가면 안 되겠죠? 자, 거기는 여기에 속하잖아요. 물리적 손상 없고 기능 효용 감소 없잖아요.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지. 그런 거요. 자, 3번. 3번은 설치자입니다. 설치 의도입니다. 설치 의도. 설치 의도가 항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항구적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 증가,
부동산의 가치 증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으로 설치했답니다. 얘는 임시적입니까? 항구적입니까? 항구적이죠. 그러면 얘는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자, 4번 설치자입니다. 설치자. 자, 누가 설치했냐는 소리입니다. 4번 중요합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부착 방법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설치자 중요합니다. 설치자는 이렇게 나눠봅시다. 첫 번째요. 임대인이 설치했답니다. 임대인이 설치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주인입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설치하면 임시적 의도로 설치할 일이 없습니다. 항구적 의도고 그 건물의 가치를 증가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요. 임차인이 설치했답니다. 임차인이 설치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임차인 정착물. 그러면 이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인가 아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임차인은 그 건물을 임대차 하는 기간 동안에 편리를 위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것을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임대차 했습니다. 그런데요. 얘들 방에다가 책꽂이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책꽂이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이고 항구적 의도로 가진 거 아니죠. 2년 동안 임대차 했으면 2년 동안 애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그러면 이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아닙니다.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고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는 겁니다.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다. 한 3번 정도 나왔죠. 예. 자, 원칙이 나왔으면 예외 나오겠네. 예외. 저기 우리 학원에 여기 블라인드 봅시다. 저 블라인드는 우리 학원 원장님께서 설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원 원장님은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저걸 설치하려고 했더니 임대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내 건물에 못 하나 들어가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서 설치를 못하게 만들어요. 설치를 못하게. 그러니까 원장님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분명히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임대인이 설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저건 내가 설치하고 이거 학원 건물 뺄 때 그냥 두고 갈게요. 그래요. 그러면 임대인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임대인은 마지못해서 나 싫은데 조 원장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뭐 했습니까? 약정했습니다. 약정해버리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약정했습니다. 약정하고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 정착물은 언제나 최근에 출제했습니다. 임차인 정착물은 언제나 동산으로 취급한다. X.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 될 수도 있다. 당사자에 뭐 있다면? 약정했다면, 합의했다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착물에서는. 정착물의 구분 기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요. 당사자의 약정.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다면 부착 방법, 물건의 성격, 설치 의도, 설치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되셨죠? 그래, 이제 하나만 더 합니다. 자, 2번. 여기 설치자에서 2번입니다. 구분 기준으로 구분했더니 불분명하대. 불분명. 건물을 사고 팔 거요. 매수인하고 매도인 사이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답니다. 불분명하다. 이런 겁니다. 건물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런데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돼요. 이 형광등 정착물로 합시다. 약정했습니다. 정착물 되는 거고. 정착물 하지 맙시다. 정착물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당사자의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구분 기준으로서 구분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약정도 없어요. 구분 기준으로 구분해도 이거 애매모호해요. 그게 불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건물은 사고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약정도 없고 구분했을 때 불분명하다. 그때는 정착물로 볼 것인가 뭘로 볼 것인가 이거 따져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상 그때는 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착물로 봐야 돼요. 왜요? 달라붙어 있잖아.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붙어 있으니까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야. 달라붙어 있으면 뭘로 봐야 돼? 정착물. 그럼 불분명하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취급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정착물로 취급한다도 중요하지만 정착물로 취급해버리면 그러면 누구 거예요?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가 중요한 말이 됩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면 뭘로 취급하고? 정착물로 취급하고 그러면 누구의 소유로 남는다?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됐나요? 됐습니다. 자, 우리 52페이지 갑니다. 52페이지도 설명됐고요. 52페이지 마지막 하단부 보는 거예요. 하단부. 하단부에서 임차인 정착물이 종류 나왔습니까? 이런 건 이제 안 나옵니다. 거래 정착물이 뭐고 농업 정착물이고 가사 정착물이 뭐고 이런 거 안 나올 건데요. 자, 굳이 제가 설명하면 가사 정착물은 임대주택에서 사는 겁니다. 주택을 임대차 했어요. 주택을 임대차 할 때 가사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것을 가사 정착물이라고 그래. 남의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생활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서 설치한 물건. 아까 자녀들 방에 뭐 오는 거, 책꽂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농업 정착물은 남의 농지를 빌려 써요. 농지를 빌려 쓰면서 농사 지을 때 농기구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농지에다 농기구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농업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정착물은 상가 건물을 임대차 했어요.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하는데 상가 건물에서 뭐 할 겁니까? 장사해야지. 장사할 때 진열대가 필요하대. 진열대가. 그래서 진열대를 갖다 붙였답니다. 그것을 거래 정착물이라고 그래. 거래 정착물을 다른 말로 영업 정착물이라고 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착물에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착물까지 끝냈으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 강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오죠. 협의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이라고 합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다른 말로 조부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그런데 뭘 했습니까? 정착물 했죠. 그럼 토지 남았네. 토지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 정착물까지 하면 우리 민법상 부동산에서 절반 끝난 겁니다. 그래서 토지 남았죠. 토지는 어디서 배우냐면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죠.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였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제 공간 남았죠. 공간이 별도의 시험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에서 토지를 배우는 거야.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이고 정착물은 공부했고, 그러니까 토지는 공간으로서 부동산에서 토지를 별도로 배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공간으로서 부동산을 하겠습니다.